써니힐의 새 앨범 타이틀곡 들어보실래요? 잠깐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6월 19일 기대해주세요.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용민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코 좀 많이 좋아졌나요? 예. 자꾸 날이 갈수록 없네요. 예, 날이 갈수록 아주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그런데요. 국정원 댓글 수사 발표가 오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냄새가 나네요. 예, 금요일에 발표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일 신문 안 나오잖아요. 신문이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또 토요판들이고 대체로 또 내일 나오긴 나오죠. 신문을 잘 읽지 않죠. 네. 또 대체로 신문을 또 많이 읽는 공간이 직장인데 주 5일 근무제다 보니 뭐 이런 경우 많이 이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월요일날 월요일치 신문, 토요일치 신문을 한꺼번에 싸들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죠. 예, 많이 계실 텐데 그만큼 토요일과 일요일은 뉴스의 비수기입니다. 따라서 주목도가 낮죠. 금요일에 발표한다 하면 금요일로 해서 사안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잊혀버리게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뉴스의 주목도를 높이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월요일 아침에 나오게 하죠. 일요일 날 발표해서.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오후나 저녁에 발표를 하는 것이고 전에 그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직원의 그 댓글 거기에는 정치 댓글이 없었다라고 거짓 발표를 한 날이 바로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일요일 밤이었나요, 그날이? 예, 그렇습니다. 일요일 밤에 그 TV 토론이 있었고 토론이 끝나자마자 그렇군요.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여직원과 그 정치 댓글 무관하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 발표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였죠. 자, 국정원 댓글 수사 발표가 또 금요일 오늘 있게 된다라는 세계일보 8면 기사가 논지를 겁니다. 이걸 주목을 했군요, 세계일보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금요일 오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습성을 보였는데, 이 때문에 그 주말이 되면은 뉴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시들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에 시달렸다는 것이죠. 자, 검찰은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재정 신청이 들어올 수 있고 국민적 관심사를 빨리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발표할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발표. 빨리 알려줘야. 예. 어제 좀 하지 그러면. 글쎄 말입니다. 참. 이미 수사는 다 해놓고 말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자, 국민일보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해서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법, 이른바 SSM법, 이 법을 원세훈 원장이 입법하는 과정에서 저지했다. 지가 뭔데? 자기 담당도 아니잖아. 글쎄 말입니다. 지가 국정원장이 뭔데? 뭐 이런 데를 놨어. 예, 여기에 그 반기를 들었느냐? 이게 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어제 그 국회 본회의 이 대정부 질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 재벌 계열의 대형마트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고 국회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처리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 보더라도
한 건설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었죠. 예. 국정원 자체 감찰에서 드러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거 말고도 또 SSM 관련한 그런 입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 로비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 물론 이 내용은 국정원장이 되기 전인 예. MB 특법 때 했다고 하긴 하지만은 예. 어쨌든 MB가 당시에는 뭐 가장 유력했던 예, 대선 주자였기 그러니까 때문에 어쨌든 힘이 실렸을 힘이 있을 때였죠. 때죠. 예. 2007년 초 당시 이명박 대통령 예비 후보의 상근 특보를 맡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원세훈 씨가 재벌 대형 마트 이모 사장에게 활동비 지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원세훈 씨가 뭐 그냥 누가 저거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받은 것도 아니고 요구했다. 부탁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아니 집권하기도 전에. 글쎄. 최근에 원세훈 씨 개인 비리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개인 비리는 개인 비리로 또 다뤄야겠지만은 예. 이게 지금 국정원 사건하고 뒤엉켜서 묘한 감정을 자아내게 합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죠. 게다가 또 그 행정안전부 장관 예. 이른바 자기 잡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매달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현금을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이 원세훈 씨가 말이죠. 차도 한 대 렌트카로 지원받고. 예. 게다가 운전기사와 함께 제공받았습니다. 자, 이런 걸 본다면은 반대급부가 보온을 해야죠. 없었을까요? 예? 반대급부가 당연히 없었을까요? 보온을 해야죠. 예. 보온을 하는 차원이 바로 SSM법 입법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예.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일보 좋은 기사 하나 오늘 일면에 실렸네요. 기사 좋지만은 마음은 씁쓸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요즘 집 없는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일터가 있는 서울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세값 폭등 때문인데요. 예. 여기에 시달리다 못해서 서울에서 수도권, 수도권에서 경기도 외곽, 경기도 외곽에서 심지어 충청남도로 자발적 추방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 추방. 예. 저도 그 대상자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이제 아니, 김 PD도 서대문에 사시지 않습니까? 사는 게 내 집이 아니니까 그렇지. 아, 김 PD도 그러시구나. 용인 산다면서. 예, 그렇습니다. 용인입니다. 예. 아니, 서울엔 도저히 진입할래야 진입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예. 지금 보니까 말이죠. 4월의 인구 이동을 보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예. 서울에서 5명이 나갔다고 합니다. 서울에 빠져나갔다. 예, 완전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로 1,482명이 갔고, 인천으로 2,197명이 갔고, 경기도로 5,492명이 갔다는 겁니다. 예. 왜 갔겠어요? 예. 너무나 뻔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뭐 길게 물을 것도 없지 뭐. 서울시 인구가 그래서 점점 줄고 있습니다. 2009년만 하더라도 1,020만 명이었는데 2010년에 1,014만 명, 2011년에 1,008만 명, 그리고 지금은 1,003만 명입니다. 곧 1,000만 명대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르는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서울 살다가 경기도로 밀려났다가 예. 다시 충남으로까지 밀려나고 있다는 이 참 서글픈 서민들의 삶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뭐 충남까지 그래서 천천히 나서 천안에서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봤는데. 예, 그 얘기도 가능하겠군요. 그러니까. 근데 한번 천안에서 한번 이동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거기 천안 아산 그쪽에서 전철로 올라 그러면 아마 제가 안 타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한 2시간 가까이 걸릴 거죠. 편도.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급행도 있습니다만 예. 급행조차도 사실은 그 자리 차지하기가 최소한 쉽지 않고요. 1시간 반 이상 걸릴 것입니다. 서서 와야 됩니다. 서서. 죽을 맛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경향신문 일면 보겠습니다. 예. 홍준표 경남지사의 이런 몽리가 정말 국가적 여파를 미치네요. 예. 지금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법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 예. 조례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의를 해야 된다라고 중앙정부가 경남도에 요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을 위반한 정도가 아니라 공익을 현저히 해쳤다. 이러면서 제의를 요구하라고 했는데 홍준표 경남지사는 법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다음 주에 진주의료원 조례를 공포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여간 뭐 중앙정부가 뭐라 하든 간에 내 갈 길은 가겠다. 이런 지금 오만과 독선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더 이상 홍준표 지사를
홍준표라고 부를 수가 없다. 뭐라고 했던가요? 그럼 뭐라고 민주당이 뭐 하여튼 홍준표 지사를 더 이상 홍준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다고 했는데 그 표현을 인용하기 좀 민망한 표현입니다. 그래 나는 못 봤는데 예. 법 가지고 다투기 이전에요. 도지사라 그러면은 그 도민들의 뭐 재산 또는 신변, 건강 이런 걸 돌봐야 되는 도정의 책임자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이 진주의료원이 어디 뭐 위락시설도 아니고 예. 이게 공공의료기관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 진주지이긴 하지만은 진주는 경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도지사가 지금 이게 할 일이냐고요. 오늘 도대체. 한국일보 제목이 눈길을 끕니다. 뭡니까? 우리 권한이야. 독불장군 홍준표. 우리 권한. 예. 우리 그 권한을 누가 줬는데? 글쎄 말입니다. 게다가 또 그 민주당이 그 홍준표라고 앞으로 부르지 않고 그러면 홍막장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렇게 이거 이야기를 이 했네요. 조간부린 시간에 내가 웃지 않을 수가 없네 이거 예. 참. 그렇습니다. 요즘 하는 그 홍지사 행태를 보면은 예. 그런 별명을 붙이는 것이 아니 무리가 이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극히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인데 예. 이게 자해할 목적이 아니라면은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근데 없는 건데 이게 다음 선거에 홍지사한테 득이 될까요? 어때요? 나는 득이 판단하기 된다고 어려운데.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은 그랬겠죠. 예, 심지어 저기 중구청장 보십시오. 최창식 그 양반도 보니까 박정희 공원 만드는 거 그게 자신에게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환상과 착각에 그러니까 빠져 있는 주민들을 자기 당선의 어떤 볼모로 잡고 또 그런 혈세가 그에게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자기의 선거 전략으로 삼는 이런 공무원들, 예. 뭐 우리가 뽑는 그 지자체장들, 정말 우리 주민들이 다시 한번 그런 걸 좀 꼼꼼히 짚어보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 뭐 어느 지역은 어느 당이나 퍽 찍어주고 해보십시오. 결국 이 꼴 납니다. 이 꼴을 조장하는 것이 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그 유권자들을 갖고 노는 겁니까?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는 안 겁니까 그래요? 이게 진짜. 그런데도 또 뽑아줘요. 또 문제는 내년에. 참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예. 저도. 결국 이런 그 시민과 주민에 대한 푸대접으로 돌아오는데 예. 이런 문제 있는 이제 그 자치단체장에 대한 심판의 기회, 이 심판의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도리어 심판이 아니라 잘했어 하면서 더 격려를 해주니 아이고, 이게 참 우리 정치가 후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유권자들도 들어 문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자, 다음 국민일보 기사 하나 봅시다. 팔면 기사입니다. 예. 이게 참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네요. 정말 아이 자랑하고 싶은 거야 모든 부모의 공동된 마음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부부들 우리 아이 예쁘지요 하면서 자녀 사진 육아일기 올리기 열풍입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이나 특히 데다 말이죠. 페이스북. 또 블로그에도 말이죠. 예. 아이 이름 이런 것까지도 올리고요. 음.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 무슨 취미를 갖고 있는지 무슨 기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무차별적으로 노출합니다. 나도 조심해야 되겠네. 나는 우리 애들은 다 컸지만 예. 우리 조카 꼬맹이 사진을 예. 가끔 이쁘다고 올리는데 나도 고양이 사진도 자주 올리시고. 우리 집 고양이 예. 그래 지금 기사 얘기 좀 소개해 줘 봐요. 예. 자, 그런데 예. 이게 바로 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참. 예. 예. 이렇게 노출되는 그 SNS 상의 정보가 예.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건데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한 유괴 사건은 블로그에 공개된 아이 실명과 사진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육아 블로거들이 블로그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아기 실명을 닉네임으로 변경하는 그런 한바탕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예.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신상을 노출시키는 것은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 예. 특히 아이의 동선이나 사진을 조심스럽게 올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님들 좀 유념 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로. 이 기사 좀 주목됐습니다. 자, 어린이 관련한 기사가 또 있는데 중앙일보가 이걸 일면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예. 환경부가 앞으로 기준을 강화해서 층간소음, 아이들로 인한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에는 배상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본격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 우리 집에 해당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10초만 뛰어도 배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 바로 위층에 예.
주말 되면은 우리 위층에는 아마 노부부가 사시는 것 같은데 예. 주말 되면은 손자들이 오는데요. 예. 한 둘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우리 내 뭐 아이는 아니지만은 예. 우리 친척 집 아이들이 놀러도 오긴 합니다만은 이 둘이서 얼마나 뛰는지 예. 그야말로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미치겠어요. 근데 우리도 또 애를 키워보고 하면서 이걸 참기도 그렇고 안 참자니 좀 과도하고 예. 고민하는 분들이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적지 않을 텐데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강화 기준 이제 기준이 이제 강화가 됐는데 예. 그 기준에 따르면은 성인이 10초 걷는 것도 이 말하자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달리기 10초, 그리고 아이들이 그 소파에서 바닥으로 점프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1회도 배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성인이 2초 달려도 망치질을 한 번 해도 이게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근데 겁니다.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실제로 예. 망치 한 번 두드렸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올해는 했다고. 조심하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건데 이에 예. 대해서 이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새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돼서 시행되면은 분쟁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 예. 현장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모니터링에 앞서서 기준부터 정한 것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이거 망치질 한번 땅 한 거하고 뭐 애들이 몇 번 뛰었다고 해서 그걸 녹음을 해놔야 돼요. 동영상 촬영을 해놔야 돼요. 뭐 어쩌란 얘기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물론 이제 요즘 최근에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으로 하고 있어 예. 이런 우리 사회에 어떤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제도 마련은 필요하지만은 예. 이거는 조금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예. 예. 자, 또 다음. 국민일보 8면 기사가 또 넘기를 겁니다. 이건 뭐예요, 도대체? 5살에 한국을 떠나서 20년 동안 외국 생활을 한 31살 여성이 있습니다. 예. 2006년에 돌아왔어요. 가족이나 친척도 없이 외롭게 지내던 이 여성은 2009년 한 유부남과 만났습니다. 아내와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남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을 믿고 이듬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예. 2명의 아이도 낳았는데요. 근데 이분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 말이죠. 예. 예. 간통죄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예. 결혼 생활은 이 남자가 대기업 직원이었는데 회사 기밀을 유출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깨졌습니다. 예. 수사 과정에서 이 간통 사실도 드러나게 됐는데 그래서 이 남자의 부인, 이 현재 예. 부인이 지난 1월에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간통죄는 피고인들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애가 있잖아요. 애가 있으니 뭐 따로 뭐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증거가 필요 없네. 그래서 뭐 바로 이제 간통죄에 해당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생각해 달라라면서 항소심 법정에서 눈물로 이 여성이 호소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이 남성 같은 경우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자, 이 여성 같은 경우도 참 안타깝네요. 지난 4월에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미담도 있고, 이런저런 또 좋지 않은 소식도 있고, 그 중에 하나로 봅시다. 예. 예. 그래야 될 크게 것 같습니다. 논평할 사안은 아니고요. 자, 끝으로 경향신문 종편 이거 하나 소개할 시간이 돼요, 안 돼요? 이 관련한 내용은 잠시 후에 있을 이슈 인터뷰에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이슈 인터뷰에서는 다루진 못합니다만 초대석에서 초대석에서 다루기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다음 예. 마지막으로 그럼 자, 동아일보 이면 기사가 있는데 예. 미간이나 이마에다가 패치를 붙여서 15분 동안 뇌로 이제 전기 자극을 가할 경우 예. 피오나 공주가 백설공주로 보이는 이 뭐예요? 예. 이렇게 뇌를 통한 전기 자극을 통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개발된 모양입니다. 외모를 빼고는 모든 점이 마음에 쏙 드는 파트너를 만난다면 예. 애니메이션 슈렉에 나오는 못생긴 피오나 공주를 예쁜 백설공주처럼 우리 뇌가 인식한다면은
간단히 해결되지 않을까. 말하자면 우울증 예. 환자들, 이 사람들에게 전이 자극을 통해서 삶의 의욕을 심어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얘기인데, 뇌 기분 상태를 조절해서 특정 행동을 유도하게 하는 건데, 알코올 중독자로 하여금 술 생각을 억제시키는 뭐 그런 기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뭐 선용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악용될 때는 어떻게 될지. 이게 그러면 환상이에요. 순간적인. 안 그러면 아예 본질적으로 피오나 공주가 백설공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일단 그 뇌에 그 전극을 가해서 일단 뭐 뇌를 말하자면 리모컨 조정하듯이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예, 뭐 이 구체적인 원리를 안다면 제가 읽지 않겠죠. 예, 하여튼 이런 뭐 좀 흥미로운 기사이긴 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악용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자, 조간비평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PD와 함께했습니다. 예.